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전세는 9천인데요. 매매가가 1억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금 빼고 1,000만 원만 나한테 주면 이제 그 집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요것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선순위 세입자 있는 물건 낙찰 시 질문입니다. 했어요.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갓 한 달 공부한 경린입니다. 아, 이름이 경린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경매와 어린이를 합친 말 같아요. 아, 경린이를 이해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요즘 세대 그것도 좀 알아셔야 돼. 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대항력 있는 세입자, 배당 요구 X, 확정일자 X, 계속 거주함, 3회 유찰. 물건 낙찰 시 등기 후 다른 사람에게 세입자를 끼고 매매하면 유찰된 가격만큼 차익을 남기고 인수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되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가능할까요? 이겁니다. 또 없죠, 밑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은 보아하니 우리가 인수해야 될 임차인입니다. 인수해야 될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인수해야 될 임차인을 우리가 인수하지 않고 그 임차인을 그대로 두고 매매를 합니다. 자, 제가 A고 여러분들이 B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팔아요. 파는데 전세 끼고 사래. 그 문제 없죠? 문제 없어요. 자, 파는 사람도 오케이 하고 사는 사람도 오케이를 해요. 그럼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러면 임차인은 배제해도 되냐? 이겁니다. 자, 임차인이 만약에 여기 나와 있죠? 계속 거주를 원함이라고 나와 있다면이 아니라 그런 의사 표현을 한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사고 파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또 이제 말이라는 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계속 거주를 원한다는 계약서를 하나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거주를 원하는 계약서가 바로 뭡니까?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그래야 저희도 나중에 뒤탈 날 일이 없고 현재 살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도 뒤탈 날 일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 등을 작성하시고 매매하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됐죠? 이건 굉장히 쉬운 얘기고 많이들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제가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파는 입장인데요. 우리가 사는 입장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세가 1억인데요. 매매가가 1억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돈 들어갈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 너무 과장되게 제가 설명하려나?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전세는 9천인데요. 매매가가 1억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금 빼고 세금 얼마 하지도 않으니까 1,000만 원만 나한테 주면 이제 그 집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거를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된 교육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아, 1,000만 원도 드리기 싫어? 그럼 내가 9천만 원을 드릴게. 그러면 나한테 현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세금만 내고 소유권 이전하시면 돼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걸 만약에 대답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잘못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육은 제대로 갔는데. 거기에는 좋고 나쁨이 없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많이들 투자를 합니다. 왜? 내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으니까.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살 수 있대. 또는 1억짜리를 세금만 주면 넘겨받는데. 언뜻 들으면 굉장히 큰 뭐랄까 이벤트? 이런 것 같이처럼 느껴지는데 거기에는 정확한 시세가 얼마며 또 나아가 그 아파트가 앞으로 떨어질지 오를지 이거 두 가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건 힘든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거조차 파악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속된 말로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현상 유지한다도 아니에요. 사실 부동산으로 망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은데요. 왜냐하면 현물이 있기 때문에. 망한다는 표현은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예로 들어갑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뭡니까? 한때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갭 투자입니다. 전세 끼고 내 돈 얼마 안 들이고 사는 겁니다. 얼마 전에 600채가 넘는 아파트를 소유한 분이 좀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오셨어요. 그냥 얼마를 손해봤다. 아니면 개인 파산을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마 최악의 결과로 가신 분이, 제가 그게 200채인지 600채인지가 기억이 안 나. 두 케이스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채 분이 그렇게 하셨는지 600채 분이 그렇게 하셨는지 둘 다 잘못됐어. 600채면 하나에 1억만 치면 600억입니다. 600억. 제가 제대로 된 부동산 한 100개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지금 이 부동산하고는 전혀 별개인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600채를 예를 들어서 전세를 1억씩 끼고 한 푼도 안 주고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600채 중에 20%가 가격이 떨어졌어요. 20%만큼. 1억이 8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480억입니다. 맞죠? 그럼 이미 120억은 손실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값이 떨어진 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전세 세입자들이 경매를 넣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빼달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만한 지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현찰이 얼마 들어가느냐, 이걸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그거 시세가 얼마나 되느냐, 이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잖아. 현재 시세는 미래 가치도 두 번째 치더라도 거기서 싸거나 또는 최소한 같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현찰이 조금 들어간다는 이유로 오히려 비싸게 판다 이겁니다. 또는 조금 내가 나쁜 생각 해볼까요? 전세가 한 7천 가는데 한 1억으로 높였었어. 그래, 여러분들 1억으로 판다고 가정해볼게. 그럼 7천 사놓고 나중에 하나도 안 떨어져도 1억 물어줘야 돼요. 옛날에 상가 분양하면서 많이 썼던 방법인데 제가 시간 날 때 그런 사기 수법도 좀 알려드릴게.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시세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앞으로 그 아파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작년 기준, 2019년 기준만 얘기하자면 아파트 값이 무지무지 많이 올랐대요. 미친 듯이 올랐대. 언뜻 들으면 그런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앞으로 뉴스. 서울 특정 구, 특정 아파트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지방 사시는 분들은 우리 아파트는 떨어졌는데 맨날 올랐다는 뉴스만 나와. 근데 일반인이 듣기로는 아파트가 올랐으니까 아파트 사놓으면 올리겠다. 그래서 200채니 600채니 돈 한 푼도 없이 그렇게 샀다가, 그러면 진짜 내가 말한 대로 부동산으로 망할 일은 별로 없지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냥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지금 아파트가 또 주춤한대요. 그러니까 또 너도 나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불과 3개월 전, 3개월도 안 됐어요, 그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를 예측했습니까? 미래는 예측하는 건 마음이에요. 하지만 내 말이 맞다, 심지어는 제가 그런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거는 확률적으로 높을 뿐이다 정도지 꼭 그렇게 된다 이렇게 믿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 마무리를 지면서 이 질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